목요일 1부는 식탁 위에서 오가는 생활 속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시 빨라지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538명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능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달라진 수능 풍경, 또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함께 지켜줘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의 수능 때는 어떤 풍경이었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어느덧 수능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게요. 예. 뒤로 밀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참 금방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능 때가 기억이 안 나시죠? 워낙 20년이 넘었나요? 제가 이제 98년, 99년 이렇게 재수해서 2번 봤는데 예. 거의 20년 돼가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예. 네, 20년 넘었네요. 그러네요. 네. 아우, 나이가 많으십니다. 아니, 수능 때 네. 왜 합격하라고 선물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그랬죠. 어떤 선물 좀 받으셨어요? 저희 때는 그냥 뭐 전통적으로 엿이라든지 예. 떡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새롭게 막 뉴스에서 했던 게 예. 요즘 신세대들은 뭐 포크나 휴지, 거울 이런 거 아, 그래요? 선물한다. 아, 그래요? 그때 아마 시작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벌써부터 거리의 풍경이 좀 다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맘때쯤이면 거리나 마트 등에서 수험생 응원하는 선물들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올해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능 본 지 워낙 오래됐으니까 예. 지나가다가 이제 또 수능철 됐구나 싶은 게 바로 이런 뭐 선물이라든지 그렇죠.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아니면 예. 뭐 이벤트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었는데 확실히 올해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수능 전주부터 하면 묘한 긴장감이 사회 전체에 흐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그런 긴장감은 이미 예전부터 좀 팽팽하게 유지가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수능이 끝날 때쯤 되면 또 약간 그 축제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홀가분하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성형외과라든지 예. 아니면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영화관, 놀이동산 이런 데서 그 수험표 가지고 오면은 세일해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마케팅이.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올해는 뭔가 전혀 안 보여요. 잠잠해서 예. 수능 분위기가 가족들은 굉장히 긴장되겠지만 예. 그 상관없는 분들은 좀 느끼기에는 좀 올해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네. 나눴지만 저희 때는 뭐 엿이나 포크 이벤트 선물 주고받았는데 네. 요즘 친구들은 뭘 주고받아요? 비슷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빅데이터로 이제 수능 선물 어떤 게 많이 언급됐는지를 예. 좀 뽑아봤더니 1위는 마카롱으로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달달하게 그냥 맛있는 걸로. 멋지네, 마카롱. 네, 근데 그 외에는 좀 비슷합니다. 2위는 찹쌀떡이고 세 번째는 막대 과자, 예. 네 번째는 초콜릿도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5위가 떡이니까 뭐 다른 건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마카롱이라고 하는 게 좀 시대상을 좀 반영하지 않나 마카롱. 싶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잘 찍으라고 포크 그다음에 술술 잘 풀어라 휴지 주고 예. 잘 봐라 거울 주고 뭐 그랬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선물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수능 예. 마스크 같은 것들도 선물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역 그런 물건이라든지 예전에 좀 보기 힘들었던 것들도 예. 선물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그 수능 풍경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뭐라고 하시나요? 일단 7181번님께서는 저는 98, 99년 시험을 봤는데. 네. 98에 점심 먹고 졸아서 3교시 그야말로 망했다고. 저랑 같이 수능 보셨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99년 때는 밥 안 먹고 귤만 먹으면서 시험 봤다고 하셨네요. 다행히도 99년 합격했다고. 저랑 똑같이 재수를 하셨군요. 와, 나이가 같은가 봐요. 네. 네, 7117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희 때는 수능 반지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수능 100일 전에 수능 100일 반지요 라고 하셨는데 수능
전에도 반지를 교환합니까? 우정 반지라고요. 그 친한 친구들끼리 수능 잘 보자고 예. 맞췄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너무 옛날이라 저는 몰라요. 뭘 그렇게 너무 옛날이에요. 청취자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예. 자, 지화님께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89년 학력고사 시절 12월 전기, 1월 후기, 2월 전문대 나눠서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저는 전기 때 명지대 생물학과 지원해서 대학 강의실에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전날 찹쌀떡을 받아서 체했다고.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예. 찹쌀떡 잘못 먹으면은 체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예. 자, 다양한 추억들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달라진 풍경이 수능 전이면 꼭 볼 수 있었던 뉴스예요. 네. 아침에 일찍 TV를 틀면 그 정문 앞에서 뭐 꽹가리도 치고 맞아요. 우리 후배들이 응원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일단은 못하게 이제 당국에서 막을 것이고요. 예.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를 좀 금지시키니까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제 기도 같은 것들 많이 뭐 하셨었어요. 절이나 가서. 예. 저희 어머님도 저 때문에 한 100일 기도 들어가셨었는데 예. 뭐 큰 성과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게 뭐 기도한다고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실수하지 말아라 제발 떨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부터 11월 초죠. 각 종교단체에서 이미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인원을 좀 확 줄이는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조계사 같은 경우는 매년 수능 전 111일 동안 하는 기도 인원에 제한을 뒀었고요. 그러니까 조계사 수능 예부를 한 400명 가까운 신도들이 참석을 해왔었는데 대웅전에 한 50명 미만만 입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봉은사도 이제 예불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서 이 합격 기원 예불을 진행했는데 현재는 또 대웅전 출입마저도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 예배 시 좌석수를 제한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명동성당도 이미 9월 초에 수험생을 위한 54일 기도를 아예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아마 이렇게 종교단체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왕이면 집에서 기도해달라 그렇죠. 이런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좀 이전과 다른 풍경 중에 하나도 학교도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맘때 되면 또 뭐 수시 논술 실기 이런 것들 뭐 수시야 미리 본 분들 많으시지만 뭐 이후에 이제 논술이나 실기 시험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좀 시험을 치른 상황이고요. 학생부 전형 응시자는 이미 또 면접을 본 상황이고 왜 이번에 수능이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 고사장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 PC 통해서 비대면 화상 면접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그 논술이나 실기 시험 일정도 좀 변하지 않을까. 인원 분산 위해서 뭐 저녁에 심야 논술 시험 뭐 예정돼 있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좀 인원이 많이 몰리지 않게끔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날 풍경을 떠올리면 두 가지 떠오릅니다. 일단은 한파. 그렇죠. 수능 날 그렇게 추웠어요, 매번. 수능 때만 되면 춥잖아요. 저도 뭐 수능을 2번 봤지만 2번 다 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하나는 응원전입니다.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과 인터뷰 진행했는데 수능 당일 응원 행사를 위한 모임은 제발 삼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또 문자를 받아볼게요. 자, 뭐 달라진 풍경, 여러분의 추억도 좋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지켜주면 좋을지 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는 문자 모두 다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수능 당일 응원 행사를 위한 모임 일단은 자제해야겠어요, 이번엔. 그렇죠. 그리고 자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모이면 해산시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 그다음에 모든 집합행위가 금지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교문 밖에서 이런 행위들 펼쳐지면 즉각 해산 조치가 이뤄집니다. 아예 못하게 하는군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자녀들 원래 응원한다고 교문 밖에서 시험 전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시험장 밖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 추우니까 자녀들 데려다 주시고 집에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변하지 않는 풍경도 있긴 합니다. 뭐 시험 당일 수험생하고 감독관, 학부모들의 원활한 이동 위해서 그 관공서,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연구기관 출근 시간이 10시 이후로 또 조정되는 예. 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집중 운행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좀 이동 편리하도록요. 그리고 이제 시청하고 경찰서, 기타 행정관서에서 비상 수송 차량 지원해서 수험생들의 이동을 돕는데 예. 뭐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수능일 때 늦어가지고 이제 뭐 택배 그 기사님 오토바이 탄다든지 아니면 경찰차 같은 거 타고서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 아, 정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네. 늦었어요? 수능날 아니요. 지각하는 건 그런 학생들이 근데 꼭 있잖아요. 많잖아요. 뭐 경찰차가 태워준다거나. 네. 맞아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은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수능일은 시험장 주변에 자동차하고 응급차량 경적 절대 울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집단행동이나 확성기 같은 생활소음에 대한 단속도 요청할 거고 아마 듣기평가하는 동안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시간 조절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장, 학교 인근 공사장 같은 곳들 이제 일일이 당국에서 방문해서 시험 당일에 소음 발생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처럼 수능일 되면 온 국민이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예. 네. 아니 조금 전에는 저희가 수능 전에 네. 어떤 선물 주고받았는지 이야기 나눴는데 수능 끝나고 네.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수능 끝나고는 제가 왜냐면 뭐 부유하시니까 뭐 뭔 소리예요? 워크맨 이런 거 받았어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예. 그 집에 가자마자 이제 답안을 맞춰보거든요. 예. 이제 다녔던 학원 같은 맞아요, 데서 맞아요. 쭉 답지를 주는데 예. 와, 첫 수능에서는 정말 평소보다 너무 못 봐가지고 뭐 선물이고 뭐고 그냥 바로 좌절해가지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예. 두 번째 시험은 그냥 뭐 나쁘지 않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뭐 그때는 근데 선물을 받은 기억이 없네요 제가. 선물 그래요? 받습니까 수능 끝나고? 저도 안 받았어요. 바로 했던 거는 수능 두 번째 수능 끝나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 따러 시험 보러 갔던 갔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성인이어서 술도 좀 드셨겠고. 술 먹었죠. 맞아요. 두 번째니까. 수능 때가 더 떨리셨어요? 아니면 신입사원 나올 때가 더 떨리셨어요? 뭐 듣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나운서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예. 온 국민이 참여했던 데 나갔었는데 저는 수능이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스브레인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뭐 온라인으로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SNS 보내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렇죠. 지금 언택트로 뭐 보이는 화상 통화 할 수도 없는 거고 올해는 아마 수험생들도 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뭔가 선물을 꼭 전달해야 된다라기보다는 SNS나 뭐 문자 같은 거 보내고 추후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가 되면 그렇습니다. 수능 본 이후에 선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아니 비대면으로 응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수험생 부모님이나 네.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 지금 ITN 라디오 통해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좋겠네요. 좋아요. 방송 통해서. 예. 제가 다시 듣기도 되니까요. 전민기 팀장하고 할 때는 문자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왔었는데 오늘 안 옵니까? 이렇게 안 오는 경우는 저번 주에 다른 아나운서가 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지금 뭐 오늘 확진자도 좀 많이 나왔고 날씨도 춥고 좀 수능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얼어붙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지화님께서는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험생 여러분 꿈을 위해 원하는 학과에 가서 이 사회에 으뜸이 되는 수험생들 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조금 전에 찹쌀떡 먹고 체했다는 분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 앞두고는 평소에 그 루틴대로 계속 하는 게 좋아요. 뭐 특별한 음식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뭐 시험 잘 보라고 갑자기 뭐 고기를 구워준다든지 그냥 가장 편하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먹는 게 좋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온 국민이 이렇게 수능 날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국가적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달라진 수능 풍경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뭐 대학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을 치르는 또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우즈베키스탄 있잖아요. 여기는 야외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10월이 개강인데 8월 예정이었던 대입 시험 연기했는데 개강이 다가오면서 이제 지난 9월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잠실 주경기장 같은 곳이 있나 봐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그 운동장에서 시험을 진행했고 올해 대입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매일 약 10만 명씩 나눠서 시험을 진행했대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됐을까 좀 이런 좀 걱정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대입 시험 과목도 기존 5개에서 수험생이 선택한 2개 과목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험 보는 국가들 중에서 뭔가 하여튼 국가 차원의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것도 비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환님께서는 팀장님 멋져요. 사랑해요 팀장님 하셨는데 남자분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정으로 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가 문자가 왔는데 캠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팀장이 서운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참 난감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죠. 이현웅 아나운서와의 케미도 좋았던 걸로 추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듣고 계셨군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수능 당일에도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과 가족들 외식을 하기도 하고 함께 수험을 마친 친구들끼리 모여서 당일 하루 정도는 좀 편하게 보내는데 이것도 지금 걱정이에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제는 풀기가 어렵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집에서 맛있는 식사해서 드시는 게 아니면 뭔가 배달시켜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시험 끝나면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게 거의 최고의 아마 그런 식사였던 것 같아요. 별로 없었거든요. 뭐 이런데. 네, 그렇죠. 그래서 부유하셔가지고. 저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시험 끝나고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2번째 시험 때는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이게 좀 이래저래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러면 수능 끝나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빅데이터 상에서 좀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 학생들은 그동안 공부하느라 못했던 것들이었나 봐요. 궁금한데요? 1위가 노래방을 가고 싶다. 노래방.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자제하는 노래방 가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지금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부르고 나서 아마 그 팀 나가고 나서는 소독하고 30분 동안 아마 다른 손님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사실 갈 수는 있어도 가기가 좀 두렵죠. 자제하는 게 좋죠. 그리고 2위가 백화점. 이거는 아마 뭐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생 되기 위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3위는 카페인데 그냥 친구들하고 가서 좀 마음 놓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4위는 놀이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놀이공원 가면 그냥 교복 입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놀이공원 가서 좀 재밌게 뛰어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5위는 참 부모님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PC방. 수능 전에도 많이 갔을 것 같긴 한데 많이 가잖아요. PC방은. 이거는 뭐 가서 아이의 마음 놓고 편하게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막 부모님이 찾을까 봐 가슴 졸이지도 않으면서 진짜 마음 놓고 친구들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맺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그 이윤혜 교육부 장관도 일주일 동안 일상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팀장님도 지금 수험생들 응원과 또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우리 수험생들 왜 우리 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지금 좀 막 분노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수험생이 조건이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차치하고 수능 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 잘 정리해서 정말 뭐
공부 안 한 걸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 예.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잘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